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주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자 오라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세일즈를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쉽게 그거는 뭐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쉽게 그거는 적응이 되던가요? 금방 배우던가요?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렇게 별도로 어떤 이 솔루션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거나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요. 워낙 그 버튼에 예를 들면 영업 기회, 뭐 고객사 이런 식으로 버튼이 되어 있고 또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서 따로 그런 깊은 교육을 안 받고도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실제로 본인이 이제 들어와서 그 시스템을 처음 이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과정 좀 설명해 주면서 얘기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네. 과정 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온 게 있어서 몇 개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맨 처음에는 고객에 대해서 컨택을 먼저 하기 때문에 고객 컨택을 하고 나서 고객사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정보를 입력을 한 후에는 좀 재밌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 기능은 이제 저희 세일즈 클라우드라는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건데 고객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비교 검토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좀 이 고객사에 정말 집중할 만한 고객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고객이 우리 제품이랑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간단한 내장되어 있는 질문들에 답을 하면은 이 고객사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69점짜리 고객사구나. 좀 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미 내장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은 영업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고객사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뭐 예전에 컨택을 한 적이 있다거나 코멘트를 줄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고객사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고 그 고객사랑 담당자를 알면은 이제 컨택을 하다 보면은 리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리드는 저는 사실 입사하기 전에 리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잠재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영업 기회 또는 흥미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을 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고 나면은 화면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맨 왼쪽에 또 등급이 있어요. 불도 있고 좀 핫 리드, 또는 좀 뜨뜻한 리드도 있고. 그러니까 빨간 게 뜨거운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차가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뜨거운 리드, 내가 빨리 컨택을 해야 되는 리드부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리드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실제 영업 건수, 좀 기회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리드를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퍼튜니티라는 영업 기회로 전환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고객사에 뭐 어떤 A 솔루션을 팔아야 된다 하는 뭐 그리고 얼마짜리 솔루션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입력을 하는 거지만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클릭했을 때 바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좋아했던 점은 영업 코치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업 코치에 보면은 이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영업 단계가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작업 항목에 고객의 동의를 획득하는 조약을 좀 이제 얻는다거나 아니면 가격 문서 견적서를 발송하고 또 내부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각 단계별로 어떤 걸 해야 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좀 잘 따라해서 쉽게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예전 회사에서는 이런 걸 안 쓰다가 이거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딱 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째 본인이 처음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처음에 어떤 그런 귀찮아 이런 건 없었나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다 처음부터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면은 고객사의 데이터는 이미 다 집어넣어져 있는 거죠. 저는 제품 정보나 뭐 협상 단계나 이런 부분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었고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분이 잠재 고객인데 이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명이나 담당자명이나 이런 부분만 처음에 입력을 해놓고 네. 단계별로 또 영업이 진행될 때마다 추가로 입력하는 거라서 그런 부담은 좀 적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영업의 입장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까 뭐 불량 고객 목소리 다 있잖아요. 네. 어때요? 내가 해봤는데 아까 질문 대답하면 내가 항상 만났던 애들은 다 30점, 20점 이런 데들밖에 없어. 그럼 굉장히 또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 현실을 빨리 내가 자각하니까 안 되겠다, 뭔가 방도를 찾아야겠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이게 해보시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처음부터 굉장히 이 솔루션 좋다. 한번 들어보자는 고객도 있겠지만 네네. 안 그런 고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영업 단계를 성사 가능성을 10%로 해놓고 시작을 해요. 아, 네. 아니 고객은 10% 성공 확률이 있다. 네. 근데, 10%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시스템 내에서 가장 네네. 낮은 게 이제 10% 단위라서 그래서 10%, 20% 이렇게 가는데 일단 10%로 해놓습니다. 네네. 그 후에 계속 컨택을 해봤는데 거기서 또 발전이 되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어서 네. 발전되는 분들은 점점 더 이제 30%에서 뭐 40% 단계를 높여가는데 네.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 와중에 뭐 영업 코치나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30%인데 40%로 가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당연히 10%, 20%에서 계속 장기간 동안 오래 안 움직이는 고객도 있고 뭐 한번 추가적으로 컨택을 해봤더니 이 20%였는데 30%가 됐네? 이런 고객도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을 또 따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개수화시키고 자료화시켜놓는다는 건 항상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큰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것이 보기 싫어하지만 일단 저걸 봐야지만 나도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영업 기회를 이제 관리를 한 후에는 이런 영업 기회들에 대해서 뭐 콜을 돌리거나 미팅을 잡는 활동 관리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 만약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 UI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활동 관리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바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데 회사 복귀해서 다 입력하려면은 좀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냥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뭐 미팅 기록 간단하게 남겨놓는다거나 그런 게 좀 가능해서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일련의 영업 과정인 것 같아요. 뭐 고객사 생성하고 담당자 뭐 정보 넣고 그리고 뭐 잠재적인 영업 기회에서 실제 영업 기회로 만들고 활동 관리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 사원들이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분석 기능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따로 안 물어도 되는 거죠. 뭐 제가 영업기에 등록해 놓으면은 그건 이제 팀장님이 자기 팀원들의 영업기에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제 목표치가 있으면은 목표치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영업사원 본인도 자신의 활동 관리를 뭐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 팀장님들도 팀원들의 활동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회사 이런 걸 안 쓰던 기존 회사에 있을 때보다 오라클에서 이제 영업을 해보니까 그 어떤 그 팀장한테 보고하는 예전보다 보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나요? 네, 보고라든지 또 회의할 때 회의할 때 막 얘기하는 것도 이제 줄었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좀 어디 가는지를 안 써놓으니까 오늘 어디 갈 거야, 어제 어디 갔어 이걸 계속 물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사실 여기에 다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그 팀장님은 뭐 하십니까? 코칭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저는 뭐 오늘 여기 갑니다 라고 보고만 하고 사실 끝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미팅인데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보고할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영업기회 있네, 여기에는 이렇게 해봐 라고 코칭을 해줄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코칭을 지금 많이 잘 받고 있습니까? 네, 많이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없나요? 본인의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노출되는 거잖아요. 내 뒤 모든 것들이 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좀 아주 꺼림칙 그런 건 없어요? 팀장님만 보실 수 있어요.
다른 팀원들은 못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팀장이 보는 거 자체 보는 거에 대해서 내 딜이 요 딜은 좀 나중에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아직은 좀 어려서 그렇지만 나는 이거 좀 이거 해서 좀 미루고 싶은데 딜을 미루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딜을 좀 숨기고 싶거나 아니면 나중에 지금 미리 기입해 놓으면 이것도 계속 쪼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나중에 딜이 또 안 넣는 거죠. 일부러.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유혹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어떤가요? 사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봐서 저는 일단 내가 좀 나쁜 거 가르쳐주고 있네. 저는 일단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까먹을까봐 적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10%로 올려놨다가 일단은 뭐 나중에 발전이 되면은 옮기면 되니까요. 그건 또.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보고서 그래? 이런 걸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뭐 영업들한테 먼저 써본 사람으로서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달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귀를 해서 팁을 준다면 어떤 팁을 주겠어요? 우선 이런 솔루션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업 사원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기입해야 되는 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드리는 팁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기입하라고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고객사만 일단 생성해놔. 회사명 주소 정도만 넣고 생성을 해놔. 그 다음에 조금씩 추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KPI를 잡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솔루션에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에서 푸시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전 회사에도 끝까지 이제 2년 동안 계속 구글 스프레드시트만 쓴 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일정의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기입하기 싫어하는 사원들이 있는데 이런 좀 필요성을 계속 팀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면 좋을까요? 본부장 입장에서, 팀장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해서 쪼는 거죠. 네, 어떻게 쪼아요? 쪼는 걸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쪼면 제일 효과적입니까? KPI를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하루에 무조건 저희는 예전에 방문 영업을 제가 했었는데 하루에 20개 정도의 회사를 콜을 방문하거나 그랬었어요. 와, 하루에 20개? 와, 콜로. 그래서 20개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다 기입해놔. 그래 놓고 이제 다음날 보면은 너 여기 왜 20개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일즈 클라우드는 전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세일즈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은 모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으로는 컨설턴트님이 나중에 오늘 얘기한 SFA고요.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파트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PRM,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채널들이 많을 때 이거 유효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테리토리라고 영업마다 이제 너는 이 땅에서 뛰어라라고 좀 정해주는 그런 걸 조금 더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모듈도 있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나중에 데이터 클렌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모듈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부서 이름은 CX 클라우드인데 이 CX가 뭡니까? CX가 보통은 CRM이라고 많이 말을 하세요. 근데 이제 CX라는 거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고객 경험에 맞춰서 모든 접점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은 영업을 말했지만 영업 앞단의 마케팅에 관한 솔루션도 있고요. 영업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서비스, 이제 콜센터 등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